안녕하세요. 사회 5학년 1학기. 오늘은 우리 국토의 인문 환경 중에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모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0, 71, 72쪽까지 3페이지에 걸쳐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제목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볼게요.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모습. 이 낱말이 오늘 핵심 단어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다. 우리나라의 인구와 도시를 공부한 지연이는 우리나라 산업 발달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기로 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데 현재 갈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도 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밑에 이러한 정보가 항상 중요한데요. 보니까 파란색 부분은 공업 중심지, 갈색 부분은 공업 지역, 그리고 동그라미는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파란 글씨로 몇몇 공업 지역이 나타나 있네요. 왼쪽에 수도권 공업 지역, 동해 쪽에 태백산 공업 지역, 그 다음에 호남 공업지역, 남동 임해 공업지역 이렇게 공업지역을 나타내고 있고 이 근처에 주요 공업지역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원료 산지에서 산업이 발달했다. 옛날에는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재료가 나는 그 근처에서만 물건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했는데 1960년대 이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배로 수입하거나 완성된 제품을 수출하기에 편리한 남동쪽 해안가에 새로운 중화학 공업단지가 형성되었고 산업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갑자기 많은 정보가 한 번에 들어오는데 하나씩 끊어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여기서 과거는 1960년대 이전이니까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6.25 전쟁 치르고 막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품은 보통 가내수공업이라고 해서 뭐 공장처럼 이렇게 물건을 만들진 않고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몇몇이 집에서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근처에서 나는 그 마을이나 사는 곳 근처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물건들을 만들었다면 1960년대 이후부터는 공장의 개념이 들어오고 공장은 어떤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량으로 생산할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필요한데 이제 원료도 원래는 그 마을이나 사는 지역 근처에서 구했다면 이제는 이 원료를 배로 수입해 오는 거죠. 해외에서 아예 원료를 왕창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에다 그 원료를 넣고 재료를 넣고 필요한 물건들을 또 왕창 만들어내는 공장 체제, 대량 생산 체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원료를 배로 수입하고 그 다음에 완성된 제품을 수출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1960년대, 70년대 이제 경제를 성장하는데 아주 주요한 무역의 방법이 원료를 수입해서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동쪽 해안가에 주로 공업단지가 생겼는데 어떤 공업단지냐면 중화공업단지 옆에 써있네요. 중화공업 비교적 무거운 물건을 만들거나 원유를 이용해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중화공업은 두 가지 공업이 합쳐진 거예요. 중공업은 무거운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 자동차 뭐 등등 여러 가지 쇳덩이들 뭐 이런 무거운 물건을 만드는 공업이고 화학공업은 이제 원유를 이용해서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데 이 원유가 곧 나중에 휘발유 뭐 다양한 기름으로 또 산업에 사용되는 그 기름인데 이 원유를 가지고도 이제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이 많거든요. 이게 화학공업입니다. 남동쪽 해안가에 중화공업이 발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다를 통해서 배에다가 물건을 만들기에 필요한 원료를 대량으로 수입해 옵니다. 네, 배로 대량으로 수입을 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요. 이 재료를 가지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 완성된 제품을 수출합니다.
완제품을 수출해요. 남동쪽은 바로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랑 연결돼 있잖아요. 네, 태평양 바다를 통해서 미국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일본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북쪽으로 가서 러시아 쪽도 갈 수 있고 또 아래쪽으로 가서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 쪽으로 교역을 하게 된다면 이 서해에 있는 인천 쪽을 통해서 중국과 교역하는 것도 매우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랑 무역을 하기에는 이 남동 쪽이 바다가 훨씬 더 유리했다. 그래서 일로 잔뜩 배를 통해서 재료가 들어오고 만들어진 제품을 배로 수출해서 경제가 성장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71쪽을 볼게요.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의 차이에 따라 지역별로 각기 다른 산업이 발달했으며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한번 끊어서 볼게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차이에 따라 지역별로 각기 다른 산업이 발달했으며 여기 쉼표가 있으니까 한번 끊을게요. 지역별로 각기 다른 산업이 발달. 왜냐?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다. 첨단 산업은 과학기술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산업 발달을 지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서울에서 뻗어나온 그림을 보면 서울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교통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물건을 사는 사람도 많겠죠. 이걸 이제 소비시장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죠. 그리고 동해 쪽에는 시멘트의 주 원료인 석회석이 풍부해요. 원재료가 풍부해서 이 원재료를 캐가지고 바로 가공해서 시멘트로 만드는 시멘트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대전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첨단 산업인데 각종 연구소와 대학교가 협력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대학교가 그 유명한 카이스트,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로 가장 유명한 카이스트 대학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과 연구소에서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한 과학기술들을 적용해서 첨단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와 패션 산업이 성장했다는데 여기서 노동력이라는 것은 일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대구 지역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능력을 바탕으로 섬유를 가공하거나 옷을 만드는 패션 산업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광주 지역에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좀 발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집중해서 육성하고 발달시키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제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광지.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 때문에 관광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이 아까 남동쪽에 있는 공업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원료를 수입하고 제품을 수출하는 해안가에 위치해서 물류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물류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생산자가 만든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수송, 운반, 보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물건을 가져오고 보관했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다 물류입니다. 바다 쪽으로 큰 배들이 오고 가면서 원료 수입하고 만들어진 제품 판매하고 또 이쪽 육지로도 자동차로도 국내로도 또 소비하겠죠. 72쪽 보겠습니다. 산업이 점차 다양하게 발달하면서 그 지역의 모습도 과거와는 다르게 변했다. 산업이 발달하니까 지역의 모습도 변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인천과 포항이네요. 옛날에 인천 지역은 염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염전이 있던 곳을 메워가지고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거대한 공장 단지를 만들었어요. 염전은 이렇게 소금을 생산하는 곳이죠. 바닷물을 가다 놓고 바닷물이 마른 다음에 소금 알갱이들을 모으는 곳이 염전인데 이곳을 이제 흙으로 메워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한 다음에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조성했고요. 포항 같은 경우는 작은 어촌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제철 산업, 제철이라는 건 철을 만드는
산업이죠. 지역의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자연환경이 변하기도 하며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증가해 도시가 성장하기도 한다. 이게 바로 아까 염전 같은 경우죠. 지역의 산업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물고기 잡고 소금을 만들던 것에서 바닷가 주변을 메워서 공업단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연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작은 어촌마을이었던 포항이 아주 큰 도시로 성장하기도 했죠. 네, 오늘 저희는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